자, 목소리 들려요? 잘 들리고? 오케이.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발음이 정확히 안 나가지고, 목소리가 크면, 엉엉거리면 나한테 얘기하고, 목소리 주면 되니까. 자, 오늘 아침, 오늘 오후, 밥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계속해서 2장 오늘 끝내고, 3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좀 공유를 해요. 자, 내 얼굴 한번 보여주고, 시작, 보이지? 가락 뽑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자, 이제 존재하고 공유, 공유, 맞서, 맞서, 엄마. 자, 됐지. 바로 빼고. 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잠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학습을 하는데, 확대, 확대. 이 책에서는, 과거 책에는 그 프라이빗, 로렌츠 스트레스 속도 변환 시켜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림 설명은 그런데, 책의 내용은 또 바뀌어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또 A 입장에서 S계의 속도, S 프라임의 속도가 있는데 프라임하고 S계하고 다 구분을 해야 돼요. 책이 정의도 왔다 갔다 했고 나는 프라임계를 갖다 움직이기로 봤고 S계를 전기계로 봤는데 그 내용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로렌츠가 했던 것은 프라임계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S계가 기준 게 있고 근데 그 에너지와 운동량도 또 S 프라임계가 바뀌었고 조심해야 돼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먼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운동량 충돌에서 제일 큰 버전, 장위 버전은 운동량 보존이에요. 운동량 보존이 되냐에 따라서 탄산 충돌, 비탄산 충돌, 완전 비탄산 충돌 따지고 탄산 계수라는 개념도 있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탄산 계수라는 개념도 있고 그 E라 쓰는 거 탄산 계수, 리콜돼서 오는 계수가 있고 어쨌든 책의 그림대로 설명을 하면은 이 내용인데 처음에 SK U 프라임 속도 변환을 썼어요. 속도 변환을 써가지고 기술을 했는데 어쨌든 충돌 전과 충돌 전의 전과 충돌 후의 그 걔는 관측자의 방향 아니 저기 뭐야 그 관측 모양 기준기하고 다른 기하고는 동일한 모형으로 표시돼야 돼요. 다른 모형으로 표시되면 물량을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설명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기억을 해도 안 기억 안 해도 관계없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맞지 않아서 새로운 상대적 운동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잠깐 설명을 하는데 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두 개가 충돌을 해서 완전 비탄성 충돌 즉 한 덩어리가 돼서 관성 질량 아니 중심 질량 그 부위와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있죠. 충돌 전과 충돌 후는 항상 충돌 전과 충돌 후는 계획 관계 없이 보존돼야 돼요. 자, U 프라임 X죠.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T1은 Y 성분도 나와요. X 성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로렌츠 변화에서 보면은 여기 Vx, UX 살아있죠. UY 프라임도 Y가 살아있어요. UX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건 뭐 제가 보고 나는 그냥 책 보고 설명할 테니까 처음에 좌표 변화를 시키면은 유언과 집자 1위 물론 질량은 같다고 나왔어요. 질량이 틀릴 경우에도 이것도 지금 다시는 많이 안 했지만 질량 변화가 있을 건데 질량이 동일하던 질량을 놓고 동일한 질량 M1, M2가 충돌을 하기 위해서는 정면 충돌이냐 아니면 그냥 추돌이냐 아니면 충돌이냐 따지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가정하기를 정면 충돌을 얘기했어요. V1과 V2 속도로 달려오고 이 개가 또한 V 속도로 같은 속도로 간다고 나왔는데 U 프라임 1 입자 1의 프라임 계에서의 속도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시돼요. 여기서 V는 상수죠. V가 움직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또 V로 움직인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것이 원식은 이 식이에요. 원식은 이 식이에요. X방향만 보는 거예요. 일단은 X방향 보는데 일반적으로 또 변화할 때 U 프라임 Y도 여기 UX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UX가 살아있어요. X 성분이 즉 UZ 성분도 마찬가지고 UZ 컴ponent도 마찬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좌표 변화할 때 어쨌든 이것은 뭐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운동량이
S계와 S'계가 보존이 다른 걸로 표시된다. 난 지금 보존이 안 된다는 대명제가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운동량을 꺼내는데 그 꺼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좀 UI도 지금 요 DX가 있죠. VDX. 지금 보면 여기 UX 성분이 살아있죠. 근데 보이죠? UX 성분이 살아있어요. 여기 잘 마우스 빼버려. 펜 마우스 좀 빼버려. 여기 봐요. UX 성분 살아있죠? 조심해. UI 성분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유제 컴포트만 마찬가지고 이게 분모항이 공통 분모인데 이것이 유제상이 살아있다는 것을 봐놓고 어쨌든 이걸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문제 주면 이거 아직 풀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P'이 P 서메이션 PI야 before PI 전 후의 모든 운동의 합은 after 충돌이 돼야 돼. 그래서 각 입자 1에 대한 운동량과 충돌 운동량이 서로 다른 꼴로 표시돼요. 눈에 보이죠? 이 꼴로 P1 프라임, M1, M2 모든 질량의 합. 충돌 후에는 여기서 가정하기를 완전 비탄성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 진흙이 진흙을 맞아가지고 질량이 2배가 되면서 질량이 2배 되죠. 2배 되죠. 의미 없죠. 질량 의미 없고 어쨌든 간에 의미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식에서는 질량 의미 있죠. 어쨌든 간에 2라는 의미가 있는 숫자들 어쨌든 간에 무슨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돼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진흙과 충돌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셨고 이런 문제 시험 문제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먼저 얘기했던 저 약간 뭐가 좀 저기 뭐냐 좀 부족했던 부족하고 목이 크기 네, 보이다니까 결론은 새로운 상대론 운동량을 정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 U 벡터죠 벡터 또 운동량과 상반적 운동량과 충격량은 단위가 같아요. 혹시 뭐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무슨 두꺼우신 물리학 배우신 뭐죠 대부분 이공계통은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신경량과 운동 차원이 같은 양은 뭐냐 운동량이에요. PI 콜 M 저기 뭐냐 FDT로 줬죠. 시간 적분을 줬죠. 근데 어쨌든 여기 키워드 깨져가지고 두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운동량을 만들었습니다. 감마가 아까 붙죠. 감마가 많이 나와요. 감마 인자. 이거 로렌츠 인자. 감마. 역수예요. 예수할 때 거꾸로 연습을 지금 안 시켜가지고 연습도 안 풀고 그냥 인강이라서 그런데 이거 잘못 계산하면 무식하게 이거 역수 안 취하고 그대로 계산을 집어넣으면 땡 다 쫙 나가요. 쫙 그어요. 선생님이. 이런 키워드. 그게 어떤 문제도 있어요? 캐패시티 진열과 저항의 병렬과 같은 꼴이죠. 역수 채되는데 역수까지 계산을 잘 해놓고 역수를 안 채워가지고 다 틀린 경우가 많아요. 함정이라고 해도 정확히 모르니까. 어쨌든 캐패시턴스의 병렬 연결이죠. 저항의 직렬 연결과 캐패시턴 직렬 연결은 역수 채야 돼요. 자, 그래갖고 연습 안 시키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안 맞던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자, 또 하나 키워드가 질량이 증가해요. 속도에 따른 질량 증가. 감마 이거 시각 t 때문에 나오는 건데 시각 t 때문에 시각 때문에 나오는 건데 질량은 저기 움직임 계에서 보면 다른 질량의 증가가 벌어져요. 질량이 증가해요. 질량의 증가 이 그림이 한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정지 질량 보통 관절 기준계에서 측정한 질량과 이것이 역수치약이죠. 감마가 역수죠. M대로 감마예요. 이거 요양이 항상 거의 1에
1부터 작은 양이 취하고 역수 취하니까 무지하게 질량이 증가한 상태가 나거든요. 자, 우리가 뉴턴 법칙에서 얘기했던 이것도 맞아 들어가야 돼요. 힘은 운동량이 시간대 표준으로 줘준다는 얘기죠. 이 법칙.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식을 써서 검증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안 났어요. 어쨌든 검증을 하는데 가속도 배당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A가 나오기 때문에 속도 배당 및 가속도 배당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수식이 약간 복잡해지는데 복잡해질 뿐이지 약간 지루한 작업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자 오늘의 키워드인 상대적 에너지 들어가요. 상대적 에너지. 먼저 여러분들이 일반문에서 배웠던 혹은 육학 시간에 배우고 있구나. 일반 육학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하이트 에너지는 힘과 변이 도투급으로 주어지고 힘과 변이 같을 경우에는 D 오버 운동량의 변화율,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율에다가 V를 해준 거죠. 마치 요건 이쪽으로 바꿀 수가 있고 DMV로 바꿀 수가 있고 M은 여기서 뉴턴에 관한 질량 변화 없어요. M 상수 뽑아버리면 돼요. 근데 입자의 속도가 빠르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C에 접근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앞으로 뽑아내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질량의 변화가 생겨요. 여기서 뉴턴 역학에서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성수를 놓는데 그냥 지구가 돌고 있어도 뭐 어쨌든 뭐 그 속도는 우리가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기를 보죠. 겉보기 무게, 겉보기 있는데 어쨌든 겉보기 무게 아니라 겉보기 있는데 어쨌든 관성계예요. 자, 뒤에서 바꾸면 어떻게 하면 2분의 mv 제곱이 나오고 그래요. 이게 고전론이죠. 카이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과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MC 스퀘어가 나오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같은 방법으로 해놨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식을 운동의 정의식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인테그랄 진점에서 움직이는 점까지 F ds 그렇게 주어지고 이것을 MDS 갖다가 M0 M은 상수 놓는 경우에 M 상수 말고 그냥 감마 M0를 놨어요. 감마 MV 상등수 질량을 놨죠. 나가지고 그래서 6까지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에서 배웠던 XDY는 두 개의 하나의 파라미터 틀릴 경우에는 XY-XDY라는 식에 의해서 여기서 일식, 첫 번째식, 여기 첫 번째 상수 XY 텀이고 이건 XDY, 이것이 XY.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들요. 보기. 네, 네, 네. 크게 해가지고. 자, 보면은 이것이 XY 텀이고 이건 XDY, YDX 텀이에요. YDX 텀. 자, 그래서 제로에서 6까지, 소속도 0에서 6까지 돌리죠. 돌리면, 블라블라 계산을 하면은, 중간에 생략. 또, 뒤에, M0 시스케어, 요항 하고, 요항이 지금, 수립하는 요항이고, 요항은 M0 시스케어, 제로스 6까지, 제로 집어넣으면 MC 스퀘어가 나와야 돼. 요거 집어넣고, 요것은 루트 값 밑에 들어가 통분시켜버려가지고 요 두 식을 정리하고 0턴만, 제로턴만 M0 C스퀘어 나와요. 여기, 제로 되죠? M0 C스퀘어. 자, 이것이 카이틱 에너지. 주어는 운동 에너지. 주어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문제에서 낼 수도 있고. 두 가지식으로 표시 가능한데,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 대총 에너지는 아니에요.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예요.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 자, 이것을 다시 검증을 하는데, 왜냐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은 그 버전은 옛날 올드 버전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 포함 안 되면 내용이 성립이 안 돼요. 자, 속도가 느린 경우, 즉 V가 C보다 U가 C보다 작을 경우, 즉 U 오버 C가 U보다 작을 경우. 항문 거꾸로 있죠. C분의 U인데 딱 외우고 있으면 U 오버 C 위부터 있죠. 어쨌든 간에 C분의 U가 U보다 작을 경우에, 즉 느린 속도일 경우에, 다른 말로 얘기해서 U가 C에 비해서 작을 경우에, 아주 작을 경우에, 혹은 거꾸로 얘기해서 C가 U에 비해서 아주 클 경우, 이러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2항정량 퐁당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1씩 나오죠. 요 초가지 텀, 가마 텀만 보면은 이 1 플러스 보통은 비선에서 빼고는 여러분 학부 숙제에서 거의 1창으로 끝내요. 1창으로 끝내요. 양대가서도 포트웨이 1차로 끝내고 2분의 1 요다승 블라블라블라 2차, 3차 가요우다로 올라가면 다 빼버리고 그걸 제로화 시키고 빼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항은 거의 나머지는 프리텀이 제일 크니까 나머지는
마우스 되게 써야 되나? 이거 마우스펜이 조심했어야 되나? 그렇다면 거의 지정표 중종, 어프로시메이션? 이런, 가게 돼. 그래서 첫 번째만 고려하면 일일 없어졌죠. 2분의 1 n 제로 c 스퀘어 나오게. 이것이 QED고, 자, 개의 총 에너지는, 개의 총 에너지 감마 m0예요. 개의 총 에너지는 이것이 정지질량 에너지 플러스 여기면 카이네틱 에너지 텀 나오게 돼요. 이것은 마치, 아이고, 너무 있다. 이거 가지고 써는 거는, 자, 의왕이 중요한 다음에. 자, 개의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정지질량 에너지예요. 여기서 M0C 스퀘어는 MC 스퀘어죠. 학원 스킬이 아니고 MC 스퀘어란 아닌데, MC 스퀘어. 정지질량 에너지. 질량은 따라서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질량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의 총 에너지, 감마 M0C는 마치 지금 보통 역학에서 이야기를, 모든 역학에서는 개의 총 에너지 K는 보통 운동 에너지 얘기할 때 개의 총 에너지, 토탈 에너지, E는 T 플러스 V,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로 주어지는데, 마찬가지, 상대로 해서는 이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이게 뭐냐, K의 운동 에너지 텀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텀과, 운동 에너지 텀과 V 대신에, 호출 대신에 정지질량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머리 꼭꼭 집어넣어요. MC 스퀘어. 자, 만약에 유의 속도가 물체 유의 속도가 움직이면 총 에너지는 MC 스퀘어로 주어지고 MC 스퀘어는 감마 M0 C 스퀘어가 되고, 총 에너지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용수의 투입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금 두 개가 순서에서 가는 경우인데, 질량 결선, 여러분들이 지금 질량 결선은 나중에 핵 에너지 융합 에너지가 관계되는데, 어쨌든 물건을 자르면 질량 결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나무 분필을 똑 부러뜨리면 분필 두 조각이 나면서 그 사이에 분필가루가 날리죠. 그 질량은 조금만 양이라도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물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각각의 총 에너지 합이 되고, 그 에너지가 나중에 핵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핵 분열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질량 결수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질량이 C 스퀘어 자하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C 자하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한 곱하기 18세컨 제곱이죠. 엄청나게 큰 양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물체가 포탄이 날아가다가 두 조각이 나는 경우에 한쪽 떨어지고 한쪽 떨어지고 할 경우에 질량, 물론 여기서 따지는 건 역학에서는 질량 중심 속도 따지죠. 질량 중심 속도 따져요. 일반 물리에서 배울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질량 중심에서의 속도가 따지게 돼요. 랩 시스템 그런데 그거 다 빼고 질량 결손은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돼요. 이것이 나중에 핵융합 에너지 같은 걸로 넘어가게 돼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분필을 똑 부러뜨리면 두 물체 질량이 두 물체의 질량 M과 M2가 될 것 같지만 거기서 부서지는 부석지는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C 스퀘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이건 예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단위가 나오는데 이것이 세판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자, 질량 측정하면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질량 에너지 단위가 나오게 돼. 이 바인딩 에너지, 물질, 어떤 핵의 결합 에너지라든가, 핵이 깨질 경우도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가속 입자를 통해서 가속을 시켜가지고, 입자에 때리면, 충돌시키면 때리다 말하면 안 좋고, 충돌을 시키면은 그것이 프로톤과 뉴트론, 그 외에 중성미자로 발현되는데, 그 당시 옛날에는 그냥 중성자, 또 발현이 안 됐고, 러터포자 하기 전에는 중성자도 발현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양성자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중성미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뉴트론에
그 결합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 이상 공급해줘야 좀 많이 그것이 갈라지죠. 자, 레스트 매스 정식 유정 에너지. 레스트 매스 아니면 EB 오버 C 스퀘어로 주어지고, EB는 바인딩, EB, IB, 아니고 EB, 바인딩 에너지, 결합 에너지예요. 핵질량 할 때. 바운드 시스템 얘기는 심플하게 해서 부족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핵 같은 거, 핵가는 안정핵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프로톤과 뉴트론이 있죠.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안정핵 같은 경우는 핵 분열 안 해요. 불안정핵만 하죠. 그러니까 질소가스와 연소수가 깨지는 경우에 방사수가 많아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방사수가 많아지면은 핵이 불안해가지고 깨지는데, 그것 때 정기적으로 보면은 양성자는 플러스고 중성자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핵이 안정핵 같은 경우 내 분열하지 않고 깨지느냐. 그 핵의 바인딩 에너지를 따지는데, 여기서 바운드 시스템에 가서는 구속돼서. 왜 그러냐면,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워낙 좁은 내에서 페르미 12만 15m 안에 있으니까 마치 둘이 인력처럼 작용하는데 그 결합력 핵력. 어쨌든 간에 단위인데 이건 차원으로 그냥 알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계산을 할 땐 다 테이블로 주어져요. 문제에서. 표로 주어져요. 인류 혹은 아토믹 매스 유니트라는데 아토믹 매스 유니트라는 한번 배웠는데 요즘 전부 다 인류로 바뀌어요. 유니파이드 매스 유니트. 통일 질량 단위로 쓰는데 나는 아토믹 매스 유니트라고 해서 AM으로서 배웠는데 왜냐하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기준을 잡을 경우에 프로톤 하나, 양성자, 전자 하나예요. 전자 무게가 프로톤 무게 같기 때문에 아토믹 매스 유니트, 그럼 수소 질량인데 그걸 위해서 엄밀하게 얘기 위해서 아토믹 매스 유니트를 쓰고 인류로 바꿨어요. 난 아토믹 매스 AMU, 아토믹 매스 유니트를 배웠어요. 인류는 어쨌든 간에 그람당 아보가드수예요. 아보가드수. 그 다음에 아보가드수 곱하기 12.3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건 그냥 참고로 보고, 이건 책에 있어요. 다 테이블에 있습니다. 1일렉트릭 볼트, 에너지죠. 여기 U는 질량 단위예요.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이죠. 1일렉트릭 볼트는 전자 한 개가 1볼트에서 가속될 때 받은 에너지인데, 이것은 1.6 곱하기 10 쿨롬 퍼 볼트. 볼트. 퍼가 아니야. 퍼가 아니지. 도트인데 왜? 딱 읽었나? 1.6 10에 19승 줄이에요. 줄과 일렉트론 볼트의 변환 관계예요.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넣을 필요 없고 보통 놔두면 테이블에서 다른 문제에서 1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9성 줄로기스나이다 혹은 1.60이 뭔가 저쪽 몰로기스나이다 라고 주든지 줄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기본 단위니까 안 되고 전지질량 에너지 1g 얼마냐면 5.6 곱하기 32승 1일렉트론 볼트예요. 엄청나 크죠? 보통 우리가 만드는 게 점실에서 만드는 가속기는 기가 일렉트론 볼트 19승이죠. 메가 12승 테라 1기가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킬로 일렉트론 볼트. 막 제가 1학년 때, 입원물 할 때 앞에 접두하고 있는데 내가 다 외우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혹시나 알겠지, 설마. 아마. 킬로, 앞에 붙여 킬로, 그래, 삼성. 메가, 메가, 접두도 10의 6승. 기가, 기가, 그죠? 블라블라블라, 10의 9승. 9승. 그다음 내가 테라, 12승. 12승. 뭐, 또 어디 가서 갑자기 또 어디 갔는지 발견을 했는데. 자, 나오고 밑으로 가면 뭐가 나요? 미리, 센치, 미리, 삼성, 삼성이죠. 뭐가 있어요? 미리, 마이크로, 피코, fem토, 나노가 10의 9승이고, fem토는 10의 마이너스 15승, 12승. 어디 갔어? 마우스가 여기 따라가서. 그러기, 표시하면. 자, 미리 있죠. 미리메타, 첫 번째 미리, 12와 삼승. 1m는
7삼성 밀리미터죠. 7삼성 마이너스 삼성. 1mm는 10의 마이너스 삼성이에요. 미리. 그 다음에 센티는 10의 2승이고, 어쨌든 건 많이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미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 쓸데없는 잡다입니다. 마이크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육성, 10의 9승, 마이너스 9승, 6승, 9승. 이건 나노죠, 나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피코 암페아. 이런 얘기하고 있어. 암페아. 나노 세계로 가면 막 피코 암페아 따져요. 그럼 fem토. C-15승. fem토. fem토. 그 이상 따지기 좀 까다로워 힘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보통 세계는 밀리미터, 메타, 10m, 20m 그 정도 아니죠. 어쨌든 접도로서 참고적으로 알고 있고 정질량이 나는 935메가레트 모트 인류 시스퀘어 하면 정지그램 1g 응? 이 해당되는 거. 얘네 SI 단위계 맞춰줘야 되죠. SI 단위계, SI 단위계. 근데 내가 공부할 때는, 물리학 공부할 때는 70년도, 70년도는 좀 CGS, SI, 그 다음에, 가지고 TGS를 많이 또 썼어요. 그람, 헬스터, 세크 제곱, 세크의 제곱, 제곱이죠. 세크. TS, MKS, CS 이랬는데 요즘 전부 다 SI 단위계 통시키려고 그러죠. 자, 넥스트 전기질량 에너지는 엘리멘터리 파티클, 즉, 그 입자 물리학, 우리 곽보홍 교수가 전공하죠. 입자 물리학, 옛날 남분 교수님 했고, 그 다음에 핵 물리학은 김영배 교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가벼운 핵, 경핵이죠, 경핵. 헤비핵은 먼저 보는 거 굉장히 큰, 질량이 큰 문제, 매수 큰 문제, 큰 질량을 얘기하고, 230, 올해는 235, 239, 좀 헤비 불러야지. 자, 이건 또 뭐, 그냥 참고상으로, 그냥 너무 그만 지루하니까, 그냥 몰라, 그게 없어. 포톤, 뉴로 표시하죠. 감마레이 포톤, 감마레이. 포톤의 질량은 아직 0으로 봐요. 이거에 대한 논란이 약간 있는데, 여러분 학부 수업에서는 그것까지 얘기했었고, 뉴트리노, 중간 미자예요. 안티뉴트리노가 있고, 일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안티월드라는 게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안티월드. 이때까지는 발견돼 있고,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고, 있는데, 반입자 입장, 대칭 입자예요. 시메트리 입장인데, 뉴트리노 중성미자예요. 중성미자인데 이것이 안티 뉴트론은 이렇게 표시할 때 심볼은 가르쳐두고 여기 책에 있지 않아요. 뉴 안티 뉴트론, 안티 뉴트론 이렇게 써요. 다를 거예요. 마이너스 안 거예요. 마찬가지 포지트론 또 마찬가지 전자의 대칭 반대칭 반입자죠. 안티파티클이에요. 질량은 똑같고 양성자만 변화만 플러스예요. 그것이 두 개 충돌하면 간말하게 되죠. 그래서 간말하게 나오면 이 플러스는 어디서 쓰냐면 양전자 단축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에서 암 치료할 때 쓰는 양전자 단축 기능. 간말하기가 엄청 에너지 높아요. 간말하기가 뜨는 건데, 간말하기 뜨는 건데. 어쨌든 시메트리가 이렇게 거울에 여기 입자들이 갑자기 여기면 뭐 어쨌든 난 입자는 사람 아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난 또 틀린 게 있으면 바꾸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거울이 있어요. 거기서 보이는 세상은 여기에요. 지금 입자가 일렉트론이 여기 있으면은 이 안에 거울에 있으면 토성인데 이 플러스가 있어요. 포지트론이에요. 포지트론이 마이너스. 그래서 일상에는 어떤 물리학자들 어떤 만화 쓴 사람들은 지구가 있으면 저 건너편 어딘가에는 안티어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심플하게 얘기해서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땅에 발 디디고 살고 있죠. 여기다 적도나 북극이나 남극이나 똑같이럼 여기다 사람을 땅에 발 붙이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망원경을 들었다 보면 전부 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지구 중심을 통해서 땅을 붙이고 살 거예요. 근데 저기 안티하우스는 아마 머리 받고 다리 떠서 다니는 거 있지 않냐. 지구 자전도 반대, 이쪽 지구 이쪽 막 보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고. 어쨌든 이런 엔티월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입자는 하이체로
파이 매존이죠. 제로빛이 돼 있죠. 이거 듣다가 페리트인데, 이건 갈 필요 없는데. 어떤 거는 안티월드가, 안티입자가 없는 입자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럴 때 여기 입자가 딱 있어가지고, 거울에 딱 있어가지고, 이건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안티파티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다 이론 쪽에서 하는 거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거기서 지금 맞춰가죠. 발전도 그렇고 다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험은 못 들어갔죠, 아직까지는. 이론보다는. 사람 머리에 뭉뭉 하니까. 그 다음, 미온, 파티온, 파이메전, 이걸 때 여러분 나중에 얘기했지만 파이메존 두 가지, 파이온 메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온도 미온 파티클, 미온, 프로톤, RSP, 프로톤, 양성자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보면은, 중성자가 조금 무겁죠. 1메가 몰트 938, 980, 939. 이게 1메가 몰트가 질량이 조금 뉴턴이 헤비해요. 거의 비슷하지만은, 저 뒤에 커튼가 가야 되는 분량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에너지는 C 스퀘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죠. 1메가 이렇게 먼저 차이가 나요. 따라서 뉴턴이 아까 풍선보다 조금 아주 조금 무거워요. 근데 거기가 P 이퀄 N으로 나요. 에너지 딸 때가 그렇지 뭐. 뉴트론 중성자죠. 아니 이중수소죠. 삼중수소 알파 파티클은 헬륨입자인데 왜 H를 썼냐? 아 4H 였구나. 4H 아스트로 헬륨입자인데 왜 H를 썼는지 또 수소입자? 빠질 수는 없는데 이거 2차 빠진 것 같은데 저자가 잠뽕 같은데 이거 잡혔나? 헬륨은 포토AC 헬륨 입자예요. 알파 입자는 알파 입자 그 다음에 가마 입자는 전화 없고 베타 입자는 전자 흐름이고 어쨌든 트리톤 3중수소예요. 동위원소예요. 동위원소의 개념은 질량은 틀리고 질량이 틀리고 원자 분호 같은 경우에 1번 원자보다 1번이죠. 양성자 하나에다가 원자가 틀린 경우에 즉 무게가 틀려요. 핵무게가 이중수 3중수소 이건 자연 속에서 매우 작은 양만 존재하죠. 뭐 잠깐 잡담을 하면은 옛날에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원폭을 하긴 했죠. 근데 먼저 만든 건 미국이에요. 그때 이 삼중수소와 이중수소가 필요한데 이것이 뭐 내가 저게 뭐냐 그 핵 원자폭도 만들 때 응? 이것이 연구할 때 감속제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삼중수소, 이중수소가 있는데 이것이 구하기 힘들어요. 합성을 해야 되는데 자연수의 존재가 미미해요. 주로 어디 많이 있다고 들었냐면 저 북구 코로나 있는데 그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노르웨이 바닷물 속에 좀 있대요. 그래서 연정사 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독일에서 들은 얘기인데 독일이 먼저 전쟁을 해가지고 이태리에 이런 점령하지 말고 저 스칸디나비아 또 먼저 점령을 했으면은 먼저 점령을 했으면 세계 판도는 틀려졌을 거라고 일하는데 그건 전쟁사 한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그걸 북구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쪽에 바닷물에 많은데 이때 맞은 건 아니고 좀 이때 그래서 그때 아마 먼저 나치놈들이 먼저 북을 쳐버렸으면 북을 쳐가지고 그쪽을 점령해버렸으면 아마 세계의 판도가 틀렸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대. 이게 중수계통이에요. 중수. 헤비워터. 이중수소, 삼중수소. 자, 분기점과 분기 후에 얘기가 있으니까 자, 양수자 전자 및 중전 반전자, 자율중전자 N은 이것이 화학입자인데 양성자 P, 양성자 전자 및 중성 미자로 본다. 또 있고 전자도 안티파티클은 포지트론을 있는 거예요. 포지티브 일렉트론이기도 하고 포지트론 안티파티클이에요. 안티파티클. 반입자, 반대칭 입자. 반대칭 입자, 그건 반입자라고 얘기해요. 이름할게. 이건 뭐 이야기 끝에 가서 얘기할 거니까 너무 그거 머리 긁어대고 머리 짜매지 말고 있어요. 자, 붕괴 전과 붕괴 후 에너지가 여기서 입자의 운동은 에너지를 변한다 그랬죠. 붕괴 전과 붕괴 후가 차이가 벌어지죠. 938.79 붕괴 후에는 뉴트론의 붕괴 후에는 프로톤의 정질량 에너지 그다음에 옆에 뭐야? 아, 뉴트론, 프로톤, 일렉트론, 안티뉴트리노 요것이 뉴트론을 깨면은 붕괴하는 게 아니고 뉴트론 붕괴 뉴트론 붕괴한다는 말은 번역이 좀 그랬는데 뉴트론을 깨는 거예요. 뉴트론을 깨면은 뉴트론을 깨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돌 같은 거 깨라 그러면 작은 돌로 세게 던져가지고 깨트려야죠. 여기다 엄청난 가속기를 통해서
전자를 때리든지 때려가지고 입자를 때려가지고 깨면은 뉴트론이 파괴되면서 프로톤가 전자와 일렉트론과 그다음에 안티 뉴트론으로 분개가 돼요. 이것은 이 당시 옛날에 발견되지 못했어요. 1960년대 와서 발견되고 60년대, 70년대 모르겠다. 이것이 왜냐하면 가속기가 발전하면서 가속기가 더 큰 입자를 깨려고 그러면 더 큰 가속기, 큰 에너지를 가진 가속기가 가지고 빼야 되는데 유럽은 내가 또 그랬을 때 독일에 또 공부할 때 그 뭐냐 본 위에 가면은 거기 율리라 거기 가속기가 있고 또 하나 대지 가속기 가속기 이름은 여자 이름 붙여요. 대지 도라 이런 식으로 여자 이름 붙여요. 대지 가속기가 함부르크 지나가고 그 다음에 프랑스 지나가고 유럽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유럽이 있다 그러면 여기 독일 지나가고 스위스 지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링을 돌려요. 각 국가별로 들어가요.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발전소도 만들어야 돼요. 왜냐 전기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자기장 고자기장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속기 갖다가 지하 돌려가지고 그때 함부르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다 도시죠. 영국 있죠. 함부르크 해양 도시. 독일은 위로가 북으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요. 해양 쪽 내륙이 남쪽에 있어가지고 스위스나 이런 데 그러고 함부르크 같은 데 가면 거기 대지 가속기가 있고 하나의 분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속기가 전 유럽을 돌리죠. 그래서 스위스, 이태리도 가속기도 괜찮고 이태리 그다음에 함부르크 그다음에 저쪽 해가지고 유럽 전체를 링을 워낙 크니까 가속기 방이 커야 되니까 방이 클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여기 한국에는 100m짜리 100m짜리 포항에 있죠. 포항에 가습기가 있죠. 뭐 가습기로 볼 때는 나는 이런 말하면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잘할 수준이에요. 일본은 어디로 가 있냐? 후지산 밑에 들어가 있어요.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사 일어난 사람들은 실험하기 힘드니까 어디 가서 저기 설랑 붙어야 되는데 유럽은 잘 안 붙여주죠. 동양인들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뭐 인종차별이 아니고 내가 맞아 중요해야 되는데 어쨌든 유럽은 내가 일단 율리히 그 보온 옆에 필런 옆에 거기 그걸 했고 하는 함부르크에 있고 도라 돼지 가족이 함부르크 돼지 가족 옛날에 김현정 교수가 함부르크에서 거기 큰 빌딩에서 한 포트 싱크ton 보고 아주 했는데 어쨌든 그 전 세계적인 연구소예요. 전 세계적인 연구소. 전 세계 물력을 이끌고 가는 실험하는 것들. 그래서 유럽엔 주로 각 국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리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도 세워. 전기를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보통 수력 발전소 세우죠. 수력 발전소. 어쨌든 한국은 이러고 하기는 너무 돈 많이 들죠. 뭐 미국은 저 사막지대 어디 있대요. 뭐 들으니까 뭐 어쨌든 사막지대 뭐 루살라마스가 어디 있다. 루살라마스 다성체고 어쨌든 미국 크니까 유럽은 나라가 조금조금하니까 서로 그냥 국제도 들어가고 일본은 지하 후지산 밑에 있다고 들었어요. 후지산 밑에. 왜냐면 이거 자기장도 엄청나거든. 자기장 전기장 엄청나거든. 전기도 엄청나게 많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인슈타인이 뭐 어쨌든 아시겠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MC 스퀘어 그 에너지, 총 에너지로 얘기하면 돼요. 감마 MC 스퀘어가 걔 총 에너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까먹으면 안 돼요.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갔어? 앞부 파트. 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씩 뭐이지 또 뭐이지 요 시간 머리 꽉꽉 넣어야 돼요. 걔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제 전기장 에너지예요. 거꾸로 해서 어떻게든 뭐로 가든 자로 가든 암기는 하고 있어야 돼요. 심플하게 걔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정신력 에너지 합이다. 혹은 뭐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그거가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이제 개의 총 에너지 빼기 정신력 에너지. 문제에서 봐야 돼 이거. 문제 보면 몰라요. 어떻게 개의 총 에너지가 얼마냐 막 물어보는데 개의 총 에너지가 MC 스퀘어인지 MGS 스퀘어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 못 풀어요. 8페이지. 이것도 예제 있는 건데 정의적 B 왜냐하면 입자를 가속시켜서 힘들어 좀 운동해야지 적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적용성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있으면 돼요. 자, 상대적 운동을 하는 자기장 내에서 어떤 실험적 에너지. 자, 대전입자는 양전자라든가 전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조사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전입자의 운동량은 자기장 소치라는 입자의 경로에 따라서 측정된다. 즉,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질량 분석기예요. 질량 분석기를 아마
필요한 물리시간이 있는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잠깐, 맛만 보고 넘어갔는지. 자, 이 키워드의 제한 조건은 입자가 한 평면상에서 운동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2차 운동이에요. 파이ral 운동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여기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칠판에서 여러분들 그 아이패드나 뭐에서 지면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을 경우에 자기장 전달 갖다가 여기다 이 평면상에서 이건 한 평면이죠. 이 평면에다가 수직 입사야 돼요. 이걸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삐뚤처럼 절대 안 돼요. 이 평면 운동이에요. 2차원 운동이에요. 2차 운동이에요. 이 자기장이 수직으로 들어야 돼요. 수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 힘을 받는 자기장 B, 를 테슬라, 뭐 테슬라 균형 자기장이라는 얘기는 자기장 B가 R과 T 함수인데 R과 T 관계없이 뭐 1테슬라 뭐 손수 좋은 경우에 로렌츠 포스 자기장에서 받는 힘이죠. 전하가 자기장에 받는 힘 F는 QV 크로스 B, Q 크로스 B, U 속도 이게 입사되는 게 단 자기장 수직 입사예요. 2차 평면상에서 2차 평면상에서 자기장이 있을 경우에 자기장 2차원은 자기장 더 그렇게 없죠. B가 아니면 X 아니면 Y예요. 모든 벡터는 XY 분해 가능하니까 XY 컴포넌트 XY 분해 가능하죠. 하나의 벡터는 두 개장 벡터로 분해 가능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자기장 벡터에서 수직으로 입사되는 경우 즉 이 평면상에서 이 평면상의 그 운동을 입사시켰을 경우에 QV 크로스 C 어쨌든 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것이 일정할 경우에 법선의 가속도는 일정하므로 가속도는 법선 성분과 접속 성분이 있는데 여기서 접속 성분 날라가고 법선 성분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간에 QV는 QV 이제 크로스 사인 이것의 크기는 벡터 표시죠. 벡터 표시 이건 벡터의 F는 힘이기 때문에 QV 크로스 B 만약에 2학년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좀 지나면 또 뻑뻑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쪽에 U 방향 U 벡터 V 벡터 그러면 U 크로스 B는 U에서 V로 돌아가는 방향의 두 개의 벡터는 항상 평면이죠. 이 평면의 수직 벡터가 U 크로스 B. 이거 진짜 뒤바뀌어 쓰면 안 되죠. 스칼라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어쨌든 U에서 V로 돌아가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 돌리죠. 이쪽 방향 돌리면은 여기 박트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이것이 각속도 같은 개념이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수직이기 때문에 UV는 QV, F는 QVB, Q가 이렇게 작아졌냐? 변화량인데 Q가 작아졌네. 어쨌든 이것은 뭐가 똑같냐면 2분의 1 감마 M0 감마 MV 여러분들 알다시피 완전 원이 된 경우에 수직 벡터가 완전 R일 경우에 F는 여기서 90mm 작용하죠. 그 어떤 경우는 90력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고 여기 원심력은 가짜 힘이에요. 원심력 실제 작용이고 짝짝 힘이라서 그 90력이 중심 5점을 형성했죠. 여기서 P는 MV 주어지고 이것이 MV는 R 도트 오메가 오메가와 각속도와 속도 같으니까 MVR 주어지고 혹은 V는 R니까 V MR MV MV 뭐냐 V는 R 자,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읽어볼 때 배웠을 거예요. 선형 속도와 속도를 브릿지시키는 시기예요. 파란색. 선형 속도 V는 R 오메가죠. 물론 이게 R이 변하지 않다는 조건 하에서 이거 뭐 공체 증가했어. 아주 고등적으로 얘기하면 맥컬 변학생인데 공체를 고정할 경우에 건이 여기서 매달렸다든가 어떤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관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V는 R 오메가 중요한 시기라고 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배웠을 거예요. 즉 각속도와 선형 속도를 매개시키는 시계예요. R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반지로 알 경우에 그리고 가군용량 여기서 말할 경우 가군용 L은
이런 정도 합성이 안 되는데, 이쪽은 L은 I 오메가 1, R, 2분의, 그러니까 과정물 때 MR 제곱 아트건 I 오메가가 주어지고, 아웃능력 L은 R 크로스 P로 주어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P가 운동량인데, 이것을 갖다 원진 경우에 MV, P는 이것은 M, V, R로 표시돼. R 일정하고 V는 바뀌는 경우에, 그러니까 일정하게 가는 경우에, 원형, 등속 운동이죠. 어쨌든 이건 일반물이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는 학생은 잠깐 들여다보고, 자, 이것이 뭐예요? 구심력이죠. MR 제곱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 응? R제곱분의 V제곱이에요. R제곱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 구심력이죠. 부호 크기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어쨌든 구심력은 그쪽으로 향하냐? 구심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원심력인데, 원심력이 가상임이라서 보통 얘기를 안 하고, 구심력을 얘기하면 이것이 평형 상태에서 이것이 돌면 여기서 입자 입사하면 이가 돼서 운동을 해요. 자기장을 탁 까버리면 얘 돌다가 관성에서 탁 튀어 이렇게 돌지 이렇게 돌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냐 안 나오냐 치를 뜨고 어쨌든 이렇게 도는 경우에 탁 까버리면 이렇게 돌다가 이 밖으로 탁 튀어나와서 이 거리가 R만큼 해서 뚝 떨어져요. 그럼 이 거리가 그냥 입자 무게의 비례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놈은 무거운 입자, 가볍게 떨어진 놈은 가벼운 입자예요. 이것이 말하는 질량 분석의 원리예요. 한 개 프로토까지 실험적으로 분해한대요. 어쨌든 간에, 회전 반경이죠. 회전 반경을 갖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여기에 요점이 있을 경우에 주변에서 회전 반경을 즉, 반경이 아주 클 경우에는 이 반경은 거의 직선 라인에 마찬가지 돼요. 중심에서 올 경우에. 어쨌든 간에, 다음 것이 주어져서 R을 특정하면 이것이 질량 매스가 관계가 되고, 전기장 집어넣으면 속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Q와 B는 R 특정하면 Q를 특정할 수 있어요. 질량 추산할 수 있고, 어쨌든 M도 추산할 수 있고, 어쨌든 여기서 두 개 B는 고정시켜버리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경우에 여기에 이건 전압이 측정인데 이건 3장에서 4장에서 할 거예요. 일자속도 U는 입자가 정기장과 자기장 같이 급차한 점을 통과한다. 이것은 밀리칸 이적 실험에서 옛날에 전압 질량을 측정할 경우에 n분의 2를 측정할 경우에 전압이 측정이죠. 전압 질량과 전화량의 비를 갖다가 곧 3장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2 오버 비를 측정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상대론적 값과 스킬 값을 갖다 비교하게 돼. 이 세 개는 전부 상대론적 세계예요. 이 세상 지배하는 세계는 전부 상대론적 세계 세상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갖다가 계산해놨어요. 이것도 중요한 식이에요. 총 에너지와 에너지 2죠. 오늘 상대론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P와의 관계. 물론 여기서 운동량은 상대론적 운동량이에요. 상대론적 에너지와 할프로 가야 되는데 상대론적 총 에너지, 상대론적 운동량 P와의 관계는 자, 총 에너지는 감마 다승 2제곱 다승이라고 했죠. 자, 어쨌든 여기서 수식을 양변 자승을 해주고 또한 P 자승 감마 MV로 양변 자승을 해주면 자승 묶고 여기다가 가장 서울에서 좋아하는 트릭을 써주죠. 곱해주고 나눠주고, 응? 감마 4승 곱해주고, 아니, C 4승 빼주고, C 4승 빼주고, 양면 C 4승 곱하면 밑에 C 4승이 되고, 위에는 감마 4승이 돼요. 그래서 빼면, 부식을 빼버리면, 양쪽에 P 자승, C 자승, B 자승, C 자승, 양면 C 자승 곱하죠. C 자승 곱하고, 여기 C 자승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C 4승이 밖으로 감마에서 빼니까 C 4승이 돼요. 이해가 되냐, 오해가 오냐? 나 소식을 전혀 안 써가지고 그냥 툭 넘어가니까 이게 인강의 문제인데. 집안에서 다 일을 해주는데, 뭐, 듣든 안 듣든 간에 학생들, 랭가 수업할 때 다 판서를 해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 여기, 감마 자승, 안에 C 자승, 1마 C 자승, V 자승이죠. 자승 안에 들어갈 경우 C 자승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한번 해봐요.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또 여기서 글씨도 어찌보면 잘안 쓰지는데, 홈워크로 넘겨갑시다. 홈워크, 독일어 D 하우스 아프가베. 여성명사예요.
아웃프가 아베. 뭐냐? 하우스 집이죠. 가정, 하우스, 집. 물론 건물도 집, 건물도 하우스지만, 하우스, 집, 가베, 그러면, 가베, 그럼 뭐게? 학생이 할 때 뭐예요? 뭐게요? 집에서 학생들 할 때 뭐예요? 배울 학자죠. 나도 배우고 있지만, 어쨌든 학생은 머리에 이마에다가 피규어세 붙여놓으면 힘들죠. 군대 가면. 졸릴 거 피곤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러다는데, 어쨌든 간에. 뭐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러니까 수목을 내라는 사람도 있고, 앉는 사람도 있는데, 난 내라고 강요 안 해요. 집에서. 개선차만 앉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눈으로 하나 내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더하고 빼고 1차원 수학에 그거 더해주고 나와주고 해가지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돼요. 아이고 이건 지우개로 지금 지운 거 아닌데 아이고 왜 지우개가 안 돼? 아 이거 찍어야 되네. 어? 미쳤나? 미쳤나? 네? 미쳤. 아 이거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E는 전체 제총의 에너지는 상대적 에너지는 연주어 C자성, C사성 플러스 P자성, C자성 운동량과 상대적 운동량과 상대적 에너지 결합식이에요. 자, 만약에 전지질량이 0인 경우에 포톤이나 뉴트리노 전지질량을 0으로 놓는데 물론 이것이 약간의 논제가 있는데 학부에서는 필요 없고 전지질량을 0으로 놔요. 포톤 질량 없어요. 빛의 질량 없어요. 빛이 포톤 같은 경우에 빛의 질량 없고 뉴트리노 등등 미저도 질량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지질량은 0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양은 넘어가죠. 이 양은 제로가 됐죠. 전지질량 없다고 얘기하면 이 양은 0으로 이걸 PC라는 식이 성립돼요. 자, 이것이 예제에서 보니까 개의 총 에너지가 정질량 에너지 약 8배가 될 때 1%의 오차가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예제 있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생각해요. 자, 일반식, 우리가 완전한 식이죠. 완전한 식이죠. 오차 없는 식이에요. 오차 없는 식이에요. 한편 PC 스퀘어를 PC를 계산하니까 에너지가 PC를 자성을 계산하니까 이게 8배라 그랬죠. 총 에너지가 8배 820보다 클 경우죠. 그러니까 8 집어넣으면 8, 64 m제곱 C스퀘어 나오고 63 제로가 되고 루트 값 씌워야 되니까 다음에 루트 씌워야 되죠. 스퀘어 RT 씌우면은 자, 근사식과 일반식이 있는데 일반식은 루트 63 나오게 되고 근사식은 아까 이걸 PC에 의해서 정지질량을 0으로 놨으니까 0으로 놨으니까 정지질량은 0으로 놓고 일반식 쓴 거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은 99.2%예요. 즉 대총 에너지가 정지질량 에너지 8배보다 큰 경우 6배인 경우 발리제를 경우에 오차 범위는 99.2%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PC식을 많이 쓰죠. 정지질량이 0인 경우에 음? 그 정지장이 열릴 경우에 입자의 가속도를 속도를 따질 경우에 V로 갈 경우에 그래서 V는 곧 에너지니까 99.6%예요. 이것은 일반식과 그 차이는 보통 나오듯이 빼준다 그랬죠. 저번에 얘기했죠. 그 뭐냐 배가 하나는 이렇게 강변 우퍼 강변 리버죠. 리버가 있으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 그다음 또 하나는 간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어서 약간 각도를 줘야죠. 이쪽 방향. 맞았다 그랬어. 그런 식으로 바꿀까. V 속도 좀 달릴 경우에, V라는 속도 달릴 경우에, V라는 속도 달릴 경우에, 여기서 배는 약간 C를 기울여서 이렇게 출발해야지만이 나중에 벡터비에서 이쪽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왕복시간 뒤 따졌죠? 왕복시간 따졌죠? 그래서 요 세타는 얼마냐? 세타는 아까 단위치면 돼요. 이쪽 고속 C 같죠? 이쪽 광목은 책에 있지? 이런 식으로. 세타는 이것분의 아크타네트, 이것이 가속 C, 이쪽은 V. 어? 요번에, 요것은 C자승, 루트 C자승, V자승이고. 어쨌든 간에 그 앞에 내용이고. 자. 하이 에너지 파티클, 즉,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파티클, 즉, 입자의 속도가 무지하게 클 경우에,
아무 같을 수 있고, 어쨌든 P는 메가일렉트론 퍼 C, 거기서 C예요. 거기서 C예요. 이건 C, 거기서 C, C예요. B는 테슬라, R은 메트라 그리고 저기 있으니까 보고. 그다음 비상대로 온적 감마가 1일 경우, 감마를 1로 보는 경우에, 감마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성립돼가지고, 뭐냐. 감마일 경우에는 고정식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도 한번 보고. 따라서 결론 파트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수학 증명 문제도 거의 안 해. 증명 문제도 실험하기 전에는 입자하는 이론 쪽에서 증명 문제 외에는 수학적인 증명, 그 외에는 거의 결론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결론. at low energy, high energy. 거기서 C가 0이 도달 못해요. C가 0이 되면 나중에 타임 시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거 시간 되면 시간이 안 들어온다 그랬죠. 한번 치면 시간이 영원히 들어오잖아요. 똑 치고 안 와요. 딱이 안 와요. 1초 지나간 시간이 안 가요. 그 얘기면 시간이 정지돼 있죠. U 있고 C가 되면은 U가 C보다 커질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가요. 시간이. 근데 거기서 금비율이 있다 그랬죠. 독세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은 계속 순서 못 바꾸고 시간 가구만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말하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상대수 얘기하는 금, 골든 룰이죠. 뭐라 그래. 굉장히 중요한 법칙. 골든 룰이라거나 뭐라 그러나. 근데 시간 간격은 줄일 수 있어도, 시간 사건들은 절대 순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뒤죽박죽 돼요. 아들이 여기서 살고 있다가 과거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거기 가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위도 죽었지. 떡수가 인바이러에서 그때 있다시피 아이때 꼴등이 영이 날까? 그건 절대 물리학에서 허락 안 돼요. 시간 간격은 줄수있어도 시간 사건은 못 바꿔요. 만약에 수학적으로 따질 때 호수 나오는 호수 나오는 경우에, 호수가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시간 역행 가능해요. 시간 역행. 수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직 타임머신을 타임머신은 사람이 타려면 질량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질량 없어야 돼요. 질량이 없어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 이것도 그냥 오긴, 이것도 예제인데, 아이고, 축구시키네. 자, 일렉트론에 대해서, 효율적 에너지, 무슨 법칙인데, 이것은 일반 두고 상대론이, 정질량은 10.51 볼트. 이거 뭐, 어쨌든. 정질량 에너지는 0.51 볼트에 9 곱하기 10 kg인데, 그걸 바꾼 경우에 5.5 볼트가 될 거고, 이것이 따지, 뒤에 가면은 약간 돈주로 가면, 지금 기억할 좀 없지만, 상대로는 할아버지 뭐에 파월리, 팜디락이 벌써 포지트론을 예언해 놓죠. 수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값이 나오게 되면 에너지가 마이너스는 뭐냐? 그래가지고 넘겨버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안티파티클로 들어와서 포지트론이 질량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나중에 상대론적 나중에 이론할 사람들은 거기도 관심이 있고 렐티비스틱 퀀텀 메카닉스예요. 상대론적 양자극이 들어가면 팜디락이 상대론적 양자극이 돼가죠. 양자역학도 머리 아픈데 상대론적 양자역학이에요. 거기가서 안티파티클 나오고 전체 질량은 눈에 보이는 전자는 우리가 보통 핸들링하는 전자는 0.511 전체 질량 이제오가 0.511 메가헬트를 못해. 어쨌든 거기도 내용적이 있으니까 뭐 그냥 읽어보고 뭐 어쨌든 일반 주가 고정식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 근데 지금 잘 일치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럼 노트 꺼내서 봐요. 노트 꺼내지 이거 봐요.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U over C P 이퀄 U가 PP 에너지 10.51 해가지고 999C 0.999C 달릴 경우에는 0.999C 달릴 경우에는 상대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 뒤에 상대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약간 언급만 했는데 나도 잘 몰라요. 저 16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해요. 이것도 거짓말이다 전부 다 그랬죠. 그 당시는 특상대성 이론도 증명 안 됐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걸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응시시켰는데 이것을 누가 믿냐? 선생님 난리가 벌어졌어요. 물리학계에서.
등가 원리, 중력 질량의 문제. 질량의 문제는 곧 에너지 문제고, 에너지 문제는 물질의 기본 원자로 들어가서 지금 말하는 그, 저기, 입자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데, 나도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뭐, 그라비톤이 어쩌고, 무슨 미자가 어쩌고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주 팽창론이라든가, 전 우주 물리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 천체 물리학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일반 상대성, 이론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잘려 있어요. 특상대성 이론은 할 게 없어요. 그 학부형으로 그냥, 학부형, 대학 2학년 때 그냥, 그거 다 하고, 연구 파트는 전부 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 하신 분이 학교 없는데, 내가 있을 때는 둘이 상대성 이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안경, 오케이. 어쨌든 이 사람은 일반 상대성 이론,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맨날. 그래서 어떤 물질, 지구 우주의 힘, 혹은 블랙홀, 등등등등등, 이것을 나중에 방심돼가지고 입자 물리학을 할 때 우리 천사표 기병부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 은퇴하실 거고 각보기서도 물어보면 여러분들 한도 내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양재까지 되게 심도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합버스 못해요 이거. 어쨌든 간에 레드시프트 우주팽창론이죠. 우주팽창론이죠. 중력 필드, 중력, 저기 입자에서 중력, 그라비톤이라는 가상 입자에서 중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라비톤이라는 가상 물질이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프리시션, 대차운동이죠. 대차운동이죠. 대차운동. 축구 회전이에요. 헬축구 회전, 자전 축구 회전, 프리시션.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이 있으니까, 블랙홀, 그라비테이션 필드의 라디에이션, 이 블랙홀은 빛도 못 빨리 나온다 그러죠. 엄청난 중력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못 빨리 나오죠. 근데 물론서마 얘기했다시피, 거기서 뭐, 이렇게 학생들이 가는데 여기 최대액이 뭐냐? 너 그렇게 까불다가 지도교수가 우주 쏴버린다. 우주에 한번 가면 영혼이 들어올 수 없어. 버리는 거야. 어쨌든 이거 그냥 이거 뭐 거기서 나오는 게 등가 올리가 나와요. 중력진자가 간접 물량을 같다. 이것도 너 이름 들어뒀고 아주 메시인데 메스 유니폼 악셀레이터에서 그래. 중력 중력자 여기서 악셀레이터 폼이죠. 가속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있는 게 있게 되면 벌써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또 텀이 남아붙어요. 내가 때문에 얘기했지만 물리학 숫자가 1 아니면 0이에요. 앞에 이자 0이면 뒤 4자는 아무리 길고 뭐 20자 이상 넘어가도 다 삭제해버려요. 1이면 앞에 것도 삭제도 관계없죠. 1 아니면 0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속도가 0이 되면 흡상대성으로 넘어가는데 가속도 살아있으면 0을 못 지워요. 0을 못 지우죠. 0을 못 지우죠. 0을 못 지우죠. 그렇지. 물리학 일반상대성 이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 contradiction, time dilation, length contraction, 또 gravitation time. 중력시계는 중력시계 시간 연장과 기수축. 그게 원인이다. 뭐 있으니까. 그냥 읽어봐요. 유니폼 악셀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건 가속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속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던 가속도가 시간에 의존하던 어쨌든 가속도 함부로 지울 수가 없어요. 함부로 못 지워요. 앞에가 이제 가속도 지우고 V 이퀄 콘스탄트 나버렸죠? V가 주어진 V에서 보이는데 여기서는 가속도가 유니폼하던 일정하게 가던 가속도가 시가 t에 따라 바뀌던 증가속도 운동은 가속도는 있어요. 어쨌든 있는 프레임이에요. 중요한 거니까 그걸 키워드 정도는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적용할 때 가면 자, 몇 시까지까지 그럼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4시 반까지인가? 에이, 끝나야 되네? 아우, 3점 끝나려고 그랬는데 1시 반, 12시 반, 1시 반. 더 지났네? 얘기를 하지? 아니구나. 1시 반이구나. 12시 반, 1시 반. 조금 남았네. 자, 다음 시장 이건데, 다음 시간은 첩 선정 들어가는데, 안 들어갔나? 좋아요. 그럼 탑정 다음에는 그냥 안 추가해놨네. 다음 시장부터 탑정 좀 빨아줄 거예요. 자세 설명 안 하고 소식 집어넣고 소식도 써봐야 되는데 안 써보면 못 나가는데. 자, 10분 남았는데 10분 남았는데 일찍 끝내? 아니면 좀 더 해. 2시 반, 1시 반. 응? 10분 남았는데. 잠깐 정지하고, 맛보기만 하고.
현재 물량, 술 많아가지고 수업 물량. 잠시 기다려달래요. 수업하니까. 아, 못했어. 진짜 40초이니까. 맞대기로 함정 하는데, 삼정은 양재각 태동이에요. 플라크 상수. 막스 플랑크가 처음에도 막스 플랑크가 독일 사람이죠. 플랑크 상수를 요청하고, 그 앞부분엔 저런 부분이 나오죠. 그런 부분은 뭐, 맥스웰 이퀘이션 4개, 자기장 2개, 정기장 2개죠. 파라데이 법칙 하나, 그 다음에 인터넷 법칙 하나, 가우스 법칙 하나, 다비스 비에이컬 연구는 자기장에서 가우스 법칙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맥스웰 방정식 알죠? 알죠? 그 맥스웰 방정식은 물리학과 졸업하면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적분량, 미분량이 있는데 책에 나면 적분량 인테그럴 할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전기장, 자기장 초단에서 나오는 전기성속은 전달량에 비례한다는 가우스 법칙, 파라데이 법칙, 그 다음에 암페 법칙. 3장 올라가는데 이 장을 내가 다 나눠줬을걸 아마? 컴퓨터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겠네. 잠깐만요. 여기 삽입중이래요. 삽입중인데 이 파이프가 가서 이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장 나머지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설명 시간 아닌데 분명 시간 아닌데 왜 또 없은 거야? 야, 그냥 잠깐만 지금 시간 안 되는데 삽입중에 파이프 가서 이렇게 이게 통으로 들어가고 1장, 2장이야 뭐 3장은 이 한 장 통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 잘라서 줘야 돼. 3장, 4장, 시키 어쨌든 3장은 모르겠던 빛의 본성이에요. 빛이 무엇일까? 거기서 말하는 엑스레이, 빛의 전자기파의 정의라든가, 빛의 이중성, 일조성이죠. 파동성과 입자성. 파동성은 회절, 굴절, 반사 이런 거고, 입자성은 컴퓨터 효과, 뭐 아니면 뭐, 광전 효과,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광전 효과, 노블성 브라이션. 잠깐만. 이게 없을 거냐. 산비중이래, 무슨 산비중. 이거 잘라서 집어넣어야 돼. 이제 뭐. 큐티 오브 라이트죠. 퀀텀 라이트, 퀀텀 티어리 오브 라이트, 빛의 양자론인데, 에이씨, 공감하지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옮겼는데? 아, 어쨌든, 그럼 여기서 끝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쏘고, 비디오 시작. 자, 수업 여기까지 하려는데,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고, 없으면은 종료시키려고 하는데, 자, 뭐 또, 일찍 끝내 좋아요. 근데, 원래 1시간 15분 수업인데, 일찍 끝내 좋지. 그렇지만, 일찍 끝내 좋죠. 그럼 여기서 일단 정지하고, 다음부터 3장 넘어가는데, 노트가 이게 문제점이네. 요요 질문 있으면 질문. 아, 문제가 있어. 엄청 쳐버렸네. 어? 이렇게.
질문 있어, 없어? 질문 있니, 없니? 없어. 오늘 배운 거 퍼펙트 해? 야, 대단한 우리 천재반, 물리반도체구나. 아, 대신에 우리 애들 천재반이구나. 퍼펙트 하지? 혹시 나중에 오해가 생기면 동료한테 물어보고, 지금 대학원 조교가 없는데, 어쨌든 없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자, 그럼 여기서 끝. 모두 나가 좋아요. 응? 오아리. 자, 그럼 중지. 또 왜? 또. 질문?